1년에 1,000억 벌던 회사가 4,800억 되고 이게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미국은 중국의 소부장 기업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테크 기업들이 육성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는 앞으로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AI라는 건 마치 미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최첨단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전쟁도 드론과 로봇으로, 로봇이 이미 살상 무기가 됐거든요. 이미 전투에서 이미 투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미 왔다고요. 필요한 기술 누가 가지고 있죠?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잖아요. 핵심 기술 대체가 안 된다.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 이제 시작이에요.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 멈출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최신식 무기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패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슈퍼게임이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그 성장을 찾았던 거예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장 얘기 조금 더 하고 뒤에 또 자세한 정책적인 부분이랑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주 조선주하고 방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선 방산도 팔고 두산이나 원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솔솔찮게 제 주변에도 들리거든요. 조선 방산 피카워 찍었다. 근데 사실 조선 방산은 오르면서 실적도 같이 좋아졌거든요. 투자자님 보시기에 기존 주도주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보니까 조선 방산에 아까 하나그룹이랑 HD 현대그룹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선방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건 단순해요. 미국이 대체하지 못하면서 네네네. 미국이 필요한 기술, 그게 우리나라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이제 CC에 네네. 두산전자가 거기 포함됐던 거죠.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이익의 성장 속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익이 급성장하는 기업이 어딘가? 주두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두산전자인 거예요. 두산전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두산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매출 대략 한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되죠. 부럽다. 그 정도 수준의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형 칩 블랙웰의 단독 공급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어닝이 말도 안 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원래 1년에 1,0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1분기죠. 영업이익이 1,200억이 찍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곱하기 4를 내보면 4,800억이 4,800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벌던 회사가 4,800억이 되고 이게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네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저도 2달 전에 김준 대표님 얘기할 때 제가 올해 두산전자의 영업이익을 2,000억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제 예상조차도 뛰어넘는 네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네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로 지금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CCL이니까 소재인데 소재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30%가 나온다.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보통 이제 기술력이 있는 소재 업체가 하이 싱글 7%에서 9% 정도. 네네네. 그러면 아주 우수한 업체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30%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작정하고 이제 두산전자를 밀어주고 있고. 그 이유는 두산전자의 경쟁 업체로는 대만의 EMC, 있죠. 엘리트 네네. 모터를 이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엘리트 모터 이제 매출의 80% 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의 소부장 기업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테크 기업들이 육성되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에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EMC에서 물량을 두산전자에 지금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빨리 증설을 하라는 거예요. 증설을 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그 물량을 적기에 납품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역대 최고치로 계속 이제 갱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월 25일 4월치까지 나왔죠. 수출 데이터만 봐도 제가 그러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하기 정말 좋죠. 이 데이터만 봐도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됐던 게 이수페타시스였던 거야. 네네. 저는 두산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바로 이수페타시스에 큰 돈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전자 이수페타시 이제 업황이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이수가 만든 MLB 소재를 두산에서 CCL을 사와서 이 MLB를 만들거든요. MLB 시장의 1등은 이제 미국 업체고요. 네. 이수는 2등에서 3등 예, 정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 경쟁 업체들이 대만 업체들이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나온 게 바로 이 4월 수출 데이터예요. 역대급이네요. 네, 역대급이죠. 지금 이수페타시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떠세요? 2분기 실적 어떨 것 같아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 나올 것 같죠? 네네. 사셔야죠. 주식 투자를 쉽게 하면 그 얼마 쉬워요, 이게. 이것만 보면 딱 알잖아요. 상황이 돌아가.
올라가는 거하고 체크하면서 쉽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 나올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대망 업체들 주던 것도 이수가 가져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두산전자와 이수가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두산전자나 이수페타시스나 결국은 엔비디아한테 물량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찌됐든 증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럼 증설을 하려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뭔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없다고 보시죠? 이수는 이미 했잖아요. 유산이. 유상 이미 했잖아요. 네. 두산전자는 남아있네요. 두산은 이미 그래서 돈을 먼저 많이 잘 벌게 해줬잖아요. 1년에 1,000억 벌던 회사가 거의 5천억 가까이 벌게 되면은 거기 돈 대주는 사람도 줄 서지 않을까요? 그 유상증자를 하면 뭐 상관없죠. 그건 좋은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캐파 증설을 해서 더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한 거니까 그건 유상증자 오히려 기회가 됐을 때. 전 오히려 유상증자 하면 투산 에너빌티 조금 저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생각이 두산 들어요. 에너빌리티가 네. 지금 두산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티 여전히 아직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지금 수주 문의가 빗발치게 몰려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이걸 저희가 키우는데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티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수백 기가의 지금 요청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정도 캐파를 만들려면 두산 에너빌티 어떻게 자금 조달할지 그렇겠네. 요즘에 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절대 네네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한 30평짜리 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장사가 너무 잘 돼. 줄을 뭐 거의 한 50m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가게 확장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금 받아야죠. 투자 받아야죠. 맞아. 옆에 네. 가게 확장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건 좋은 유상증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설사 나온다고 한들 받아야죠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두산전자랑 컨셉이 좀 겹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관심이 많이 받으시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신규 투자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수출 데이터하고 엔비디아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도 주가가 괜찮죠. 그 이유는 뭐죠? 어쨌든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왔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중동 이제 순환을 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맞아요. 빈살만과 아주 화기애애한 칩 분위기로 샀다고 네. 예, 수만 개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고요. 네네. 아랍에밀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트럼프 라인의 선 국가들에는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네네. 그런 국가들에는 AI로 국가가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수요가 이제 움츠러들었다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개가 이제 또 이제 신규 주문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GPU 못 구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는 앞으로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빈살만이 트럼프하고 화기에 웃으면서 그렇죠? GPU 준다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빈살만이. 거기에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칩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든 국가가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AI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앞으로 그냥 거대한 사이클이 전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다 경쟁이 붙는 거예요. AI라는 건 마치 미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최첨단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전쟁도 드론과 로봇으로 로봇이 이미 살상 무기가 됐거든요. 이미 전투에서 이미 투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미 왔다고요. 그 모든 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 AI 칩,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인프라를 다 필요한 기술 누가 가지고 있죠?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잖아요. 핵심 기술 대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도 매일매일 상상을 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GPU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GPU가 과부하 걸려요. 이걸 그렇죠.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자, 24시간 AI 데이터셋 막대한 전력 그 열을 견뎌야 되는데 이 AI GPU가 교체 주기가 얼마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AI 짧네요. 칩의 수명이 네. 최대 2년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를 이야기했던 게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그 지브리 네. 유행할 때 네네네. GPU가 녹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인프라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AI 교체 주기마저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두산전자, 이수페타시스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는 도대체 이 메가 트렌드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려고요. 장기 사이클은 최소 5년 이상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10년 사이클 뭐 이렇게 보시나요? 최대 사이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막대하게 돈을 퍼부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네가 서비스로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자가 어떻게 회수할래? 그래서 최근에 많이 폭락.
편하겠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단계를 이제 너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 간에 그렇죠?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 멈출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렇죠? 우리나라 초반에 일본군에게 대패를 당해서 초반에 그 이유가 뭐죠?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왔잖아요. 일본 놈들은. 우리는 활로 대응했잖아요. 여기서 최신식 무기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패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판단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시대 변화를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난 동행하고 기다리면 되죠. 왜 조급해 하냐고 그거를. 이제 시작인데. 미국 주식은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AI 거대한 이 흐름을 보면 미국 빅테크에도 투자하실 만한데 미국 빅테크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저는 제가 미국 빅테크 하면 우리가 좋은 기업들 다 알고 있죠. 네네. 첫 번째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거 무조건 이 세 개는 꽂고 들어요. 요즘에 트렌드 보니까. 네네네. 이 기업들이 잘 되면 뭐가 필요해요? 자, 6월 달에 테슬라의 FSD가 출시된다고 하죠. 네네. 그러면 자율주행이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I 칩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AI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SMR이잖아요. 네. 이 기술 다 누가 가지고 있어? 이 필요한 인프라 기술. 두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잘 된다. 두산이 같이 잘 된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 포 20, 30 거기 주목해요. 두산 이제 시작이에요. 두산전자 이야기해보세요.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두산전자 누가 알아? 이제 좀 알려져. 많이 알려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평가인 거야.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걔네들 잘 되라고 제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잘 되게 해주세요. 테슬라 잘 되게 해주세요. 비트코인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전기차도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미래의 혁신 기술이 잘 되면 두산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저평가되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강남 부동산 왜 비싸요? 단순하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면 비싼 거예요.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좋다고 하면 저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트레이딩만 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슈퍼게임이 됐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 성장을 찾았던 거예요. 거기서 제 인생 역전 기회가 있었던 거고. 일찍 찾았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제가 찾아. 그 대주주도 몰랐어요. 두산 대주주도. 왜 그런지 아세요? 23년도에 그때 두산이 주가가 그때 두산 우선주가 그때 5만 원 하던 게 막 9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두산의 박씨 일가 여성분들이 막 팔더라고요 거기에. 저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가 이제 좋아지고 이제 사는데 왜 거기 저 팔고 이제 그게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니었겠죠. 네네네. 트렌드를 대주주 일가들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게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빅테크에 투자를 안 해도 빅테크가 잘 되면 그 과실은 두산이 따먹으니까 그럼요. 굳이 빅테크 투자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럼요. 이 말씀이. 아 저는 빅테크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두산도 같이 알려나요? 이번에는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까요? 아까 이수페타시스도 같은 결로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더 모를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는 많이 알려졌고 파미셀이 그 CCL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만드는 회사죠. 두산전자가 선택받은 이유가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에 너무 이제 막대한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칩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핵심 소재를 파미셀과 두산전자가 같이 개발해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데 파미셀은 이제 아무래도 좀 줄기세포 관련해서 좀 이제 그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퓨어하지가 않잖아요. 예. 순수하게 이제 소재 업체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총도 아직 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예,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직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관심 종목으로 놓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전 두산이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 말씀드린 저는 PER을 저는 30을 주고 있거든요. 30배. 네, 30은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점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과감하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성장이 어디까지 나올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전 2천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거의 4,8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그 정도. 그럼 5천억 잡으면 두산 전자비지 시총가치 한 15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레포트 보니까 두산 전자비지 잡아놓은 게 보통 2, 3조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이거 5배 포텐 있네요.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전지 주가 회복 불가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에코프로 전략 매도하라는 영상이 화제인데 에코프로 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랑 근데 또 반대로 2차전지 중에 삼성 SDI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최근에 2차전지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강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2의 제3의 금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위해서요.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지주사죠. 그렇죠? 네. 자체 돈 버는 사업을 다 상장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총이 6조, 7조가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주사는 그냥 홀딩스예요. 에코프로 홀딩스예요, 이거는. 그렇죠. 지주사 맞죠. 네네. 제가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네. 좀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5,000원 갈 거라 봐요. 5,000원요? 예, 5,000원. 아 5,000원. 주가로 보면. 주가로 5,000원. 예, 지금 얼마죠? 지금 뭐 4만 원대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타기 하면서. 근데 적정 주가 이거 5,000원 근거는 뭐죠?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지주사의 이익이 뭐예요? 이익이 어디냐? 지주사 이익이 순수 홀딩스의 그렇죠. 이익이. 자회사들의 자회사로부터 지분법으로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 그렇죠? 받죠. 네네. 지금 에코프로빈 배당 줘요? 배당 못 받고 있죠. 네. 왜? 지금 이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적자라서. 그러면 이제 지주사는 또 자기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요. 그렇죠, 받죠. 네네. 그게 홀딩스가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음. 그 이익이 얼마 안 돼요. 그 이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왜 에코프로 홀딩스만 다른 홀딩스와 다르게 과도하게 이익이 고평가되는지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탈출하시라고. 그럼 에코프로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에코프로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업회사잖아요.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SDI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보자고요. 네네.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SDI를 보니까 거의 밸류가 27년 기준으로 PER이 7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맞아요. 네. 네네네. 10배가 안 돼요. 네. 네. 왜 우리나라 첨단 2차전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안타깝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안타깝죠.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외국인은 반대로 얘기해요. 외국인은 왜 이 주식을 이기까지 밀어버렸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 장기 성장하는 업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외국인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2차 전지는 그래서 저는 경기순환 사이클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경기가 꺾이고 고금리의 충격으로 경기가 꺾이니까 재고가 쌓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종이 경기순환 사이클 주식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IT고 반도체예요.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R이 약 5 정도 됩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외국인은 경기순환 사이클 산업을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투자자님 보시기에 결국 중국과의 경쟁을 완전히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이걸 커피 시장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윤 대표님 커피 좋아하세요? 네네. 커피 자주 드시죠? 네. 우리가 15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현재 커피 시장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난 건 맞죠? 네네. 2차 전지도 똑같죠. 앞으로 어마무지하게 커질 건 맞죠? 네. 네. 왜냐하면 로봇도 들어가고 네. 뭐 각종 모빌리티에 다 그게 들어갈 네네.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커지는 건 맞아요. 네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커피 시장이 커진 건 지금 알고 있죠. 어떤 브랜드가 잘 되는 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15년 전 돌아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 김윤 대표님이 카페베에 투자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죠. 네, 커피 시장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카페베는 왜 망했죠? 경쟁력이 없어서. 네. 경쟁에서 도태돼서. 지금 우리 커피 시장을 보면 명확하게 갈리죠. 프리미엄 카페 시장은 네네.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먹었죠. 네네. 네, 거의 독점 네. 수준을 네. 먹어버렸어요. 저가 커피 시장은 누가 먹었죠? 메가커피. 메가커피죠. 네. 우리나라 포지션 어디에 있나요? 저가 배터리 시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인 거예요. 원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가 배터리 시장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본무 회장님께서 수십 년간 LG의 전폭적인 자금 거기 지원해서 어렵게 키웠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정책 실패해서 중국에 다 뺏긴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벅스가 될 수 있는 그 배터리 기업을 찾았다. 그럼 거기에 믿고 투자하시면 돼요. 오늘 좀 쓴소리 좀 너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김윤 대표님 앞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원전의 생태계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주목받고 있지만 그 뒷단에는 보조기기를 만드는 BHI가 주가 상승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BHI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HRSG 페어레스 보일러를 만드는 S&T 에너지도 주가가 뭐 80%씩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랑 엮여서 시공사 역할하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진짜 모멘텀이 많더라고요. 불가리아, 뭐 슬로베니아, 뭐 영국, 필리핀 막 완전 글로벌로 터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새롭게 아까 두산전자 얘기하면서 이수페타시스 나왔듯이 새롭게 원전 관련주로 보고 관심 있어 하시는 기업.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우리가 TSMC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 TSMC에 투자를 하면 돼요. 네네. TSMC 수혜주에 투자를 네네. 그게 이제 시총이 작은 걸 하면 그쵸, 수익이 그쵸. 높기 때문에 그쵸, 그걸 맞아요. 기대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핵심 기술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원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지금 미국이 전폭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SMR. 거기에 핵심
파운드리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어요. 기술 하나에 이 기업 하나에 오롯이 집중하는 게 제 스타일상 맞는 거예요. 다른 거에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제 에너지를 분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BHI 좋죠. 김지훈 대표님처럼 이제 최고의 분석가들이 이제 BHI 현대건설 분석해 그걸 듣고 매수매도 참고하시면 되죠.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맞아요, 기억을 더듬어. 그때 제가 막 현대건설 얘기 네. 나왔고 삼성물산 얘기했었어요. 삼성물산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주목받지 못한 삼성물산 또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이 그 뉴스케일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아직까지 좀 주목은 못 받고 있는 원전주로는 저는 삼성물산. 그래도 저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할래요. 네네.